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지환입니다. 오늘 근육학 어깨 파트에서 벌써 10번째 근육인 삼각근에 대한 강의 녹화 영상입니다. 자, 삼각근은 어깨 세모근이라고 하는 한글 명칭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델토이드라고 이제 부르는 근육입니다. 매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해부학이라든지 기능은 이제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하지만 삼각근에 대한 통증 유발점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근의 해부학 그리고 기능뿐만 아니라 초ok진법과 그리고 통증 유발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근의 이제 기시와 정지, 신경지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전부, 삼각근은 세 가지예요. 세 갈래로 되어 있어서 앞쪽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후부, 뒤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전부 같은 경우는 쇄골의 외측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전체 쇄골인데 쇄골에 여기는 흉골이 붙어 있겠죠? 가슴뼈. 중간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볼록하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쇄골은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해집니다. 그때 이 바깥쪽 부분에 외측 3분의 1 정도 부분까지 붙어져 있어요. 나머지 이쪽이 내측 3분의 2겠죠? 외측 3분의 1 지점에 일단 붙어 있는 게 전부 섬유이고요. 중부는 견봉이라고 하는, 자, 견봉이 어깨뼈 중에서도 튀어나온 뼈예요. 여기 견봉에 이 밑에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부는 견갑골의 어깨뼈의 가시 부분이에요. 견갑골을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상각이 있고 하각이 이렇게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중간 정도에 튀어나온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뼈의 하단 부분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쇄골의 3분의 1, 외측 3분의 1, 그리고 견봉 부분, 그리고 견갑골의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기시점, 전체적인 기시점.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상완골에 이 삼각근 조면이라고 하는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같이 주행을 해요. 그래서 자, 전부 섬유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고요. 그리고 이게 견봉이니까 중부 섬유, 그리고 뒤에 있는 견갑골 극에서부터 오는 후부 섬유가 오겠죠. 그래서 전, 중, 후 이렇게 나뉘어지는 해부학적인 위치,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 6번 경추에서부터 나오는 신경근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말초 신경에 의해서 애과신경이 되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삼각근의 신경 지배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해부학 어플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근육을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가장 이제 표층에 있는 근육 섬유들인데 삼각근 같은 경우는 가장 표층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죠. 네, 삼각근이랑 밀접하게 같이 있는 근육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앞쪽에는 대흉근이 있을 테고요. 위로는 승모근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삼각근과 승모근의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삼각근 아래로는 삼두근이 지나가는 것들도 보이고 그 옆에 이제 광배근 위에 대원근, 그 위에 소원근, 그리고 극하근 이런 것들이 표층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두근까지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근육들은 어쩔 수 없이 삼각근의 기능과 협력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삼각근만 다시 떼서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근만 떼서 보이면, 자, 전부 섬유는 어떻다고 했죠?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쇄골의 외측 3분의 1에 붙는다고 했죠? 이 외측 3분의 1에 붙게 되고, 그리고 중부는 지금 보이시는 이 견봉에 부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후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견갑골이죠. 견갑골 중에서 삼각의 아랫부분에 있는 견갑골의 어깨뼈의 가시 부분에 뒤에 후면에 가시뼈에서도 이제 하단에
하연에다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삼각근의 후부 섬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삼각근을 이루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전부와 중부와 또 후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부를 설명드리면요. 전부는 지금 앞쪽에 있는 섬유잖아요. 그래서 상완골을 굴곡하는 기능과 또 수평 내전 그리고 내회전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굴곡이 뭐죠? 팔이 이렇게 드는 게 굴곡이 앞쪽에, 섬유 방향이 당연히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굴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들었을 때 수평으로 이렇게 내전하는,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고, 그리고 팔을 내회전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그리고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굴곡, 수평 내전, 내회전의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는 자, 측면에 붙어 있죠. 측면에. 그러니까 이 상완에 외전 작용을 하는데, 특히 초기 각도가 아니라 이 중기 이후에 0도부터 이제 90도까지 쭉 들고 90도 이후에 180도까지 쭉 들어줄 때, 이때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그리고 외전한다는 것은 팔을 옆으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부 섬유 같은 경우는 뒷면에 붙어 있죠. 지금 완전히 어깨 뒷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팔을 뒤로 뻗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을 뒤로 이렇게 뻗어주거나, 아니면 그 팔을 들었을 때 수평으로 외전한다는 것도 뒤로 이렇게 뻗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부 섬유 운동 어떻게 하죠?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밑으로 굽혀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면 후면부에 있는 삼각근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헬스를 할 때, 웨이트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중, 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나 아니면 근육을 평가할 때 또 역시 그 기능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갔을 때,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능적인 단위가 나와요. 자, 기능적인 단위라는 거는 주로 협력근과 기랑근에 대한 단위 설명입니다. 자, 1번은 전삼각근과 부리상완근, 대흉근, 쇄골부, 이두박근의 장두. 얘네들은 다 전삼각근의 기능이죠. 즉 굴곡과 유사한 거예요. 어깨의 굴곡의 협력근, 기능으로 따졌을 때, 작용으로 따졌을 때는 어깨 굴곡의 협력근이다. 그리고 상완근의 외전이라는 거는 중삼각근이죠. 중부섬유. 그것은 자, 승모근, 극상근, 그 능형근, 이런 것들이 근 활성도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 삼각근은 뒤로 뒤로 신전을 하는 거죠. 상완골 입장에서 후면으로 신전을 하게 될 때 같이 쓰이는 것은 삼두박근, 삼각근이 아니라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두근의 반대, 삼두근. 네. 삼두박근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두라고 해요. 삼두근에 특히 긴 섬유, 장두가 있고요. 그리고 광배근과 대원근, 이런 것들이 어깨를 신전시킬 때 같이 기랑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촉진법이 이제 전부, 중부, 후부가 나오는데, 사실 이 촉진법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기시정지와 기능만 아시면 촉진법, 팔페이션 보는 게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자, 이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쇄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빗장표 가쪽 3분의 1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있고, 그리고 자, 그 쇄골이 끝나는 부분, 견봉과 쇄골이 지금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 정도가 전부 섬유가 닿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내려가는 부분을 그으면 지금 이렇게 전부 섬유를 손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는 뭘 하냐면 어깨관절을 굴곡을 시키라는 거죠. 팔을 들면 이 섬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축을 하겠죠. 그럼 수축하면 그 수축하는 감을 만져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중부와 후부도 하게 됩니다. 자, 중간 섬유도 마찬가지로 앞쪽 손가락은 견봉과 이 쇄골의 관절에다가 대고 뒷면은 견봉의 끝, 봉우리 각에다가 됐어요. 그러면은 중부 섬유가 시작하는 곳이고 밑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면서 화살표처럼 기능을 일으킬 때는 어깨 관절에 벌림 기능, 외전 기능을 일으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삼각근의 중간 섬유, 중부 삼각근이 쓰이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손가락으로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후부 섬유는 조금 더 넓은 부착 부위를 가지고 있고요. 견갑골 극, 어깨뼈 가시의 끝부분에서부터 봉우리 각까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게 돼요. 되었을 때 역시 밑에 있는 삼각근 조면에다 손가락 대면 지금 뒷면에서 주행을 하는 섬유를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죠. 그때 팔에는 어깨의 외전, 특히 상완골에 어깨 외전을 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인지한 이 위치에서 수축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전부 섬유, 중부 섬유, 후부 섬유에 대해서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으시면 직접 그 파트너와 또는 같이 하실 수 있는 분과 몸에다가 그려가면서 촉진을 연습하시면 이미지화 시켜서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특히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듣는 지식으로만 하실 수가 없고요. 경험적인 것들, 지식이 경험이 되면 체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 꼭 실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관통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관통 패턴은 크게 이제 전부 삼각근과 또 후부 삼각근 이렇게 두 가지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전부를 보시면요. 통증 양상 같은 경우는 삼각근 전부 섬유, 통증 유발점 자체가 이제 전부 섬유에 있죠. 그리고 양상이 전부 섬유 이렇게 전체에, 그리고 중간 부위까지 확산되는 통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완, 위팔의 전면에 상완골의 전면까지 확산되는 통증을 볼 수 있는 게 이 전부 삼각근의 통증 양상이고요. 또 증상 같은 게 언제 더 심해지는가? 일단은 심부가 아프다 그래요. 심부. 깊은 곳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덜 아프고요. 1번에 보는 것처럼. 안정시, 그러니까 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처럼 일상생활 중에서 손을 위로 드는 동작이에요.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든지 손을 위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 어깨에다가 등을 긁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팔을 드는 동작이죠. 앞쪽으로. 즉 팔을 굴곡을 하면 그 전부 삼각근의 기능을 발현을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후부는 어떨까요? 후부는 통증 양상이 삼각근 이제 후부에 역시 집중된 통증을 방사하면서 상완의 후부에 확산된 통증을 방사한다. 다른 근육들처럼 이 삼각근은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다른 근육들은 이 연관통 패턴이 엄청나게 넓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사각근을 보시더라도 사각근은 목이 아픈 거지만 팔 전체가 저리면서 목 디스크로 오인을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삼각근은 이 부착부와 가까운 곳으로 통증을 일으키니까 통증 양상을 기억하기가 좀 쉽습니다. 전부는 앞쪽이었고 또 후부는 뒤쪽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무방을 하고요. 증상, 후부의 증상은 경관절을 신전하거나 경관절을 외전했을 때 그 동작이 제한되는 특징, 가동범위 제한이죠. 가동범위 제한. 그리고 팔꿈치로 체중 지탱한 채 엎드렸을 때, 팔꿈치로 체중 지지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핸드폰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깨가 뻐근하게 아파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삼각근 후부의 연관통 패턴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사지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마사지 방법은
자, 스트래핑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클리니컬 마사지 방법 중에 하나죠. 미끄러뜨리는 방법이고요. 기시점에서 정지점이나 아니면 정지점에서 기시점 방향으로 근육의 그 근섬유의 방향대로 미끄러뜨리는 겁니다. 이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전부 섬유겠죠. 쇄골의 외측 3분의 1에서부터 삼각근 조면으로 방향으로 너클이나 아니면 주먹을 사용을 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해부학 위치만 파악을 하시면은 중부라든지 후부도 동일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사지 할 때 중요한 거는 동일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압력이죠. 이 기시점과 정지점에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되고 처음 시작과 끝을 압력을 동일하게 주면서 끝까지 가져가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고 또 시원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스트레칭은 전부랑 후부를 나뉘었을 때 전부 섬유는 자,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섬유의 기능은 어깨 관절의 굴곡이죠.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신전만 시켜주면 돼요. 기능 자체가 어깨의 굴곡이니까 어깨에 신전을 시키면 전부 섬유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부 섬유는 이제 수평 외전이 기능이기 때문에 수평 내전을 시켜주면 후부 섬유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칭 하잖아요. 이런 스트레칭. 하지만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하면 자, 우리가 팔이나 어깨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삼각근 후부를 효율적으로 늘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견갑골까지 따라오게 되거든요. 견갑골은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견갑골은 고정시키고 어깨 관절만 당겨야 이 견갑골에서부터 어깨로 붙어있는 이 삼각근 후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어깨 관절을 고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삼각근도 그렇고 극하근도 그렇고 사실 이 지금 밑에 있는 스트레칭은 극하근 이제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칭 방법이 똑같겠죠. 왜냐면 극하근과 삼각근 후부 섬유가 협력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스트레칭도 동일하게 누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벽을 잡고 위에 사진처럼 어깨 관절을 신전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을 지금처럼 수평 내전시키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사진은 조금 아쉬운 게 말씀드렸듯이 당기면서 어깨가 같이 따라오면은 이거는 이 뒷면 부분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살짝 하강시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서히 당겨야 그래야지 이 견갑골 뒷면에서부터 팔로 오는 이 근육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삼각근에 대한 셀프 스트레칭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손상의 생체 역학. 왜 삼각근이 활성화되는가? 왜 삼각근이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자, 전부와 중부, 후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전부 섬유 같은 경우는 스포츠 활동 중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깨 관절을 보호하려고 사실 삼각근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특히 이 충돌이 많은 스포츠, 몸싸움이 많은 스포츠, 예를 들면은 미식축구라든지 주짓수나 격투기 같은 스포츠는 그 어깨끼리 부딪힘이 많죠. 그러면은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사격 같은 경우 어깨에다가 견착을 하면서 팔을 쏴야 되니까 이렇게 튕기는 작용에 의해서 그 사격의 반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해질 수가 있는 것이 전부 섬유의 문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부 섬유 같은 경우는 외전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전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웨이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내 근력의 힘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거운 무게를 자주 들어야 된다면 또 중부 섬유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부 섬유 같은 경우는 근육을 주사를 놓을 때 손상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역시 과도한 동작, 특히 스키를 탈 때 폴대를 뒤로 끌게 되면 자, 우리가 스키를 타면서 팔을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 즉 뒤쪽으로 단축성으로 어깨 관절을
신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작용이 상당히 많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후부 섬유에 대한 삼각근의 활성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삼각근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